바다가 1cm, 1세기에 1cm의 속도로 높이 500피트의 절벽을 깎아낸다고 가정해보면 윌드가 침식하는 데는 틀림없이 3억 600만 내지는 3억 년 정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가 1세기에 1인치의 속도로 절벽을 깎아낸다. 근데 이제 다윈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결코 작은 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깎아낸다고 쳐도 500피트를 깎아내려고 한다면 3억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층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가 알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160년 전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때는 지층을 보고서 그게 얼마나 걸려서 생겼을 것이다라는 거가 훨씬 적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흘러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고생물학적 수집품의 빈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고생물학적 수집품이 상당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한다. 완전히 부드러운 조직체는 전혀 보존되지 않는다. 고생물학적 수집품이 왜 불완전하냐? 왜냐면 딱딱한 것만 보존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건 다 없어진다. 껍데기와 뼈 또한 침전물이 쌓이지 않는 바다의 밑바닥에 남겨진다면 부패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딱딱한 거라도 침전물이 쌓이지 않는 데다 놓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침전물이 화석 유해를 파묻고 보존하기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해저의 거의 전역에 추적되고 있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전물이 쌓이는데 이것이 화석 유해를 파묻고 보존하기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해저의 전역에서 축적되고 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 유해를 파묻고 보존하기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이게 침전이 돼야 보존이 되는데 보존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고조선과 저조선 수위 사이 해변에 사는 매우 많은 동물들 중에서 보존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고조선이라는 건 뭐냐? 만조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즉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아졌을 때 바다와 땅의 경계선. 저조선은 반대로 간조선. 즉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바다와 땅의 경계선입니다. 아무튼 고조선과 저조선 요 사이에 있는 동물들,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사체로 남겨진 동물들은 그렇게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데서는 보존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착색만강류의 악과인 크타말리니의 일부 종은 무한히 많은 숫자로 번식해서 온 세계의 바위들을 뒤덮고 있다. 착색만강류가 뭐예요? 따개비나 거북손 이런 거, 거북손 이런 거 딱 붙어서 있는 그 조개같이 생긴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크타말리니는 굉장히 번식을 잘해가지고 세계의 모든 바위들을 뒤덮고 있다. 흔한 종이란 얘기예요. 깊은 물에 살며 시칠리아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지중해산 종 하나만 제외하면 그들은 모두 연안에서 서식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제3기의 암층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3기, 지금이 우리가 지질시대 4기라고 했어요. 그 3기에서는 크타말리니가 아주 번식을 잘하고 세계 모든 곳에 다 있는 그런 흔한 종인데도 3기에는 전혀 요거 발견된 적이 없다. 그렇지만은 크타말리니 속이 백악기 동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백악기는 뭐예요?
2기죠, 2기. 2기에 있었는데 그럼 3기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흔한 중이란 말이지. 3기 께 보존이 한 개도 안 됐다.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렇게나 보존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함은 앞서 말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다. 그러니까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함은 이런 이유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여러 지층이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거다. 그러니까 한 지층 위에 다른 지층이 딱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 지층이 밑에 있는 지층 바로 다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완전히 유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 침식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들어온 침전물의 양은 틀림없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왜 남아메리카 서쪽의 융기된 해변을 따라가 봐도 최근 혹은 제3기의 자연들의 대규모 형성물을 찾을 수 없는가를 해벽 암석들의 거대한 붕괴 작용과 바다로 들어가는 강의 탕류 탓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침정물의 양이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남아메리카 서쪽 융기된 해변을 따라가 보면 최근이나 제3기의 자네들이를 볼 수가 없다. 왜 없었겠어요? 다 침식돼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거대한 붕괴작용, 해변 암석들의 거대한 붕괴작용, 뭐 파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강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마모, 침식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이나 제3기의 자연들이 하나도 없다. 연안성 및 아연안성 침전물은 육지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융기했기 때문에 해변 파도의 파쇄 작용 범위 내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깎여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바다랑 가까운 연안 있으면 이제 그리고 그 땅이 융기를 해. 그럼 융기를 한 만큼은 바다보다 이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다 깎여서 없어졌다는 거죠. 처음 융기했을 때와 차후에 그 높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파도의 끊임없는 파쇄작용을 견디기 위해서는 매우 두껍고 단단하거나 대규모의 덩어리로 축적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어떤 퇴적물이 버티려면 굉장히 두껍게 쌓이거나 두껍고 단단하게 쌓이거나 대규모로 쌓이지 않으면 다 침식돼 없어진다. 그런 엄청난 양의 두꺼운 침정물의 퇴적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침정물의 퇴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게 만약에 되려면 이런 거가 돼야 그게 될 수 있다. 하나는 엄청나게 깊은 해저에서인데 이 경우에 밑바닥에는 매우 적은 수의 생물이 서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침정물이 만약에 쌓인다 그러면 어떻게 쌓일 수 있겠느냐? 해저가 엄청나게 깊어. 근데 거기는 생물이 수가 적기 때문에 별로 이제 건질 만한 화석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융기했을 때 그 덩어리는 당시에 존재했던 생물에 대한 기록을 불완전하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매우 해저 밑바닥에는 매우 적은 수의 생물만 사니까. 다른 방식은 어떻게? 얕은 바다의 바닥이 계속해서 천천히 가라앉을 때 침전물이 어느 정도의 두께와 넓이로 축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깊은 데는 이제 생물이 없다고 그랬죠. 그 얕은 바다의 바닥이 계속해서 천천히 가라앉으면 된다 이거죠. 가라앉는 속도와 침전물의 공급이 서로 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 바다는 여전히 얕고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는 속도하고 침전물의 공급이 가라앉는 속도랑 침전물이 계속 쌓이는 속도랑 거의 같으면 이 바다는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남을 것이다. 왜? 얕은 바다니까. 그래서 따라서 융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붕괴가 일어나든 그것을 견디기에 충분히 두꺼운 화석을 함유한 암성 수준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얕은 바닥이 천천히
계속해서 가라앉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 쉽겠어요. 화석이 풍부하며 차후의 상마작용을 견디기에 충분할 정도로 두껍고 규모가 큰 암층들은 아마도 침강하는 기간 동안 넓은 공간에 걸쳐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바다가 얕게 유지되고 유해들이 부패될 시간이 없이 묻혀서 보존되기에 충분한 양의 침정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에 한해서다. 그러니까 화석이 풍부하고 상마작용을 견디기에 충분할 정도로 두껍고 규모가 큰 그런 암석층이다 라고 하면 이제 넓은 범위에 의해서 넓은 범위에 그게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됐겠느냐? 바다가 얕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식물이 죽으면 그것을 침전물이 내려가서 계속 덮어줬어요. 안 그러면 이제 침식돼서 다 없어지니까. 그러한 침전물의 공급이 그만큼 충분한 침전물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쉬운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다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바다 밑이 고정된 상태로 인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바람직한 바다의 얕은 부분에 두꺼운 침전물이 축적될 리는 없고 하물며 이 작용이 융기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일어났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계속 침전물이 쌓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침식돼 나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융기를 하면 어떻게 해? 융기를 하면 융기하는 것 자체로 침식을 계속 당할 테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화석을 함유하는 암층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계속 가라앉을 때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융기하는 기간에는 그 육지와 인접한 바다의 해변 부분의 면적이 증가하여 종종 새로운 서식지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죠. 땅이 더 생겨나니까 해발 너머로 올라오니까 땅이 계속 형성되니까 새로운 서식지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새로운 변종과 종들이 형성되기에 바람직한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지만 그런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지질학적 기록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종과 변종이 생기기에 좋은 환경은 융기하는 환경이다. 왜? 땅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런 기간에는 그 화석이 안 생긴다. 왜? 다 침식돼 없어지니까. 바다가 가라앉을 때만 화석을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거다. 반면에 침강하는 기간 동안은 서식지와 그곳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물들의 수가 줄어들 거고 그 결과로 멸종은 많이 일어나겠지만 새로운 변종들이나 종들이 형성되는 일이 적을 것이다. 근데 침강하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땅이 덜 없어지는 거죠.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종이나 변종들이 생기기에 불리한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만 화석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풍부한 화석을 지닌 거대한 침적층이 축적되는 시기 또한 바로 이 침강기 동안이다. 비록 암석층이 아주 오랜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 해도 그 시간은 아마도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에 비하면 짧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윈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암석층이 아주 오랜 시간의 경과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 암석층이 굉장히 생기는데 오래 걸렸다 치더라도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하면 그게 적을 것이다. 그 암석층 하나로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중간 형태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그 시간이 암석층이 형성되는 시간보다 더 기니까.